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살짝 언급했던 미니 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제가 본 건데, 애플이 자사가 생산하는 M5 칩, 그러니까 PC라든가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이죠. 서버에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칩을 이때까지는 이제 모노리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미세화를 추구를 해왔는데, 이제는 공정의 한계가 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GPU 부분을 밖으로 빼내고 CPU 부분도 밖으로 빼내서 이걸 각각의 칩으로 구성하겠다, 그런 구상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TSMC의 SOIC,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구현하는 그 TSMC만의 기법이죠. 그걸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그러면 M5 칩은 쪼개지는 건 확실한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칩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인 못했다 이렇게 리포트에 써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는 아이폰의 고성능화를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트윗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안에 앞으로 12GB 최대 그런 램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벌써 SNS 상에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이폰 A 칩도 쪼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쪼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GPU의 성능을 강화하겠죠. GPU의 성능을 강화해서 인퍼런스, 추론 기능을 강화한 AI 칩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GPU가 강화되면 그 자체로 많은 램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2GB D램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이폰의 발전 방향을 보면 이게 폴더블 폰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단에는 배터리를 넣을 거고 상단에는 각종 칩을 우겨 넣을 건데, 이 GPU와 CPU를 분리해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공간을 제외하고 램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12GB D램을 우겨 넣을 공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LLWI,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램을 말하는 건데, 그걸 4층을 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급진적인 이야기가 8층짜리 본격적인 HBM이 들어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HBM의 다이 사이즈가 제 엄지손톱만 한 큰 크기라면 아이폰에 들어갈 미니 HBM 경우에는 D램 사이즈 제 새끼손톱만 하죠. 이거를 바로 쌓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통의 이제 대역폭이 HBM3의 경우에는 819.2GB per second가 되는데, 이 미니 HBM은 400GB per second. 그러니까 절반의 대역폭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절반의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아이폰에 장착이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램 형태보다는 미니 HBM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인터페이스 문제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다른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 HBM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크 타임이 연기가 돼요. 제가 2026년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실적 피크가 나올 것이다라고 작년에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피크가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B2B 개념에 서버용으로만 HBM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최종 소비자에 이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피크타임이 연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B2C로 확산되는 거죠. B2B에서 B2C로 확산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분해만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HBM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죠. 당연히 상품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B2B에서는 철저하게 오더 메이드, 그러니까 맞춤형 상품으로 되는 반면에 B2C는 일종의 보편 상품화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론이 불식이
됩니다. 많은 반도체 중소형주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게 이러다가 또 반도체 사이클이 꺼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죠. 국내 애널리스트 일부 분들도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급격히 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HBM을 비롯해서. 그리고 AI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불안이 또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런 식으로 참전해버리면 반도체 사이클론이 불식이 되면서 계속해서 가속화해서 성장하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애플 생태계가 변하는 거죠. 미니 HBM이 도입되면요, 아이폰이 고성능화 되잖아요. GPU도 강화되고 그걸 백업하는 게 HBM이니까 일종의 추론 기능을 서버만큼은 아니겠지만 구현할 수 있는 초소형 슈퍼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AI를 구현할 수 있는 수많은 어플이 쏟아질 게 뻔하거든요. 제가 뭐 이름을 지었지만 AI 다마고치, 40대 50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그 다마고치라는 작은 게임기 안에 다마고치를 육성하는 그 게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알에서 부화하는 동물을 키우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AI 다마고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분양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내 말 습관을 인식을 시켜서 친구로 또는 비서로 또 다양한 형태의 보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플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애플이 고성능화 되면요. 아이폰이 더 진화될수록 AI 다양한 생태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안에 거창한 AI가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AI가 미니화되고 그게 범용화되면서 수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HBM의 등장, 이건 제가 정말 바라던 바인데요. 일부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고정관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무조건 안 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보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상상이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지금 벌써 8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HBM이 제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칩 다이를 쌓아서 만드는 거라면 미니 HBM은 제 새끼손가락만한 거를 똑같은 크기로 쌓아서 만드는 것인 만큼 기존의 HBM보다는 대역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대신 용량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 벌써 스펙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아직 우리가 아이폰에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생각이 오고 가실 텐데 열린 마음으로 기술 발전 방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